쉬는 시간에 마저 다 보시고요. 센 꺼내봅시다. 숙제 질문부터 받을게요. 숙제 질문해 봅시다. 질문. 만약 질문하세요, 여러분. 질문이 없을 수가 없어요. (989번) 989. 또 1009. 184번. 84? 네. 홀수가 숙제 아니야? 1184? 984번이요. 984? 근데 아마 숙제는 아니었을 거야. 숙제가 홀수만이어서. 풀어드리긴 할게요. 그러면 유리 다 했어? 다 풀었어? 짝수까지? 마지막은 빼고 짝수 풀었어요. 아, 그래? 그지야? 더 없어? 지호는 질문 없어? 다 있어? 지인이 질문 없어? 네. 그러면 984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푼 사람들은 설명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머릿속으로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984번. 초등학생 3명, 중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그죠? 이웃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웃하게 세운대. 묶어요.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끼리 한 명으로 생각하고 중학생끼리 한 명으로 생각해. 그럼 여기 지금 몇 명 있는 거야? 2명 있는 거야. 2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어떻게 돼?
2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 n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n팩이니까 2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2팩이죠. 맞아.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해줘야 되는 게 뭐야? 이웃하는 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생 3명이 묶일 건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팩까지죠. 그죠? 3팩. 그 다음에 중학생 2명이서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얘는 2팩. 맞아. 그러면 2 곱하기 6 곱하기 2로 계산해서 24가지가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죠. 됐죠? 자, 989번.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물감을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칠하려고 한다. ABCD의 영역에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는. 자, 어디부터 색칠할까요? 어디부터 칠할까?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애부터 칠하는 거니까. 시우야, 어디부터 칠할까? ABCD 중에 누구부터 칠할까? B나 C. B부터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를 처음에 칠할 거야.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야? 몇 가지예요? 맨 처음에 칠할 거야. 칠할 수 있는 색깔이 총 몇 가지? 네 가지. 자, 그럼 시작만 잘 해놨으면은 이렇게 돌든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죠? A 쪽으로 한번 방향을 가져가 보시면 A에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A에 몇 가지? 색깔 몇 가지? 세 가지. 왜냐하면 B에서 쓴 색깔 하나 빼가지고 세 가지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에 C를 칠해야 되는데 C에 몇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D를 칠해야 되는데 D에 몇 가지? 왜 한 가지야? 같은 색을 또 써도 돼. 그러면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B에 칠한 색깔이랑 C에 칠한 색깔 빼고 몇 가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48 정답으로 오시면 되죠. 두 번째로 자, 1009번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가 2인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그죠? 8개 중에 4개의 공을 뽑을 거야. 그지? 4개의 공을 뽑을 건데 크기 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두 번째로 작은 숫자가 2여야 된대요. 그죠? 이해돼? 1부터 8까지의 공 중에 4개를 뽑아서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두 번째로 작은 애가 2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럼 첫 번째는 누구야? 1이어야 돼. 무조건. 이해되세요? 첫 번째로 작은 수는 1이어야 돼. 어쩔 수 없지. 그지? 왜냐면 두 번째로 작은 수가 2니까 2보다 작은 숫자가 2 중에 1밖에 없잖아. 이해돼? 얘 강제예요. 강제. 그지?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결정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만 우리가 잘 결정을 하면 되네.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뭘까? 두 번째로 작은 수 2는 이미 결정이 됐어. 그지? 더 이상 뽑을 필요 없잖아. 그지? 두 번째로 작은 수가 2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작은 수가 1이야. 그럼 얘도 어쩔 수 없이 결정이 된 애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면 나머지 3부터 8까지 남아있는 6개의 공 중에서 아무렇게나 2개를 뽑아도 어쨌든 둘 다 2보다는 크겠지. 이해돼? 그러면 그냥 6개 중에 아무렇게나 2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2가 정해져 있어. 1도 강제로 정해져서 2 때문에. 그지?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세 번째로 큰 수랑 네 번째로 큰 수를 찾아야 되는데 남아있는 3부터 8까지 6개의 공 중에 아무렇게나 2개 뽑으면 둘 다 2보다 클 거니까 그냥 6개 중에 2개만 알아서 뽑으시면 돼요. 그죠? 6개 중에 2개 뽑는 경우에 자, 6개 중에 2개를 뽑을 거야. P로 뽑을까? C로 뽑을까? P로 뽑을까요? C로 뽑을까요? 뭘로 뽑을 것 같아? P는 뽑을 때 순서가 중요해. 첫 번째 뽑는 거, 두 번째 뽑는 거. 순서가 중요해. C는 순서가 안 중요해. 그냥 뽑으면 돼. 그치? 그러면 P로 뽑을까? C로 뽑을까? 뭘로 뽑을까? 지워요. C로 뽑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차피 뽑히는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세 번째가 누구일지 네 번째가 누구일지 알아서 정해줘요. 그죠? 우리가 뽑는 대로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가 되는 게 아니라 뽑아놓고 얘가 더 크네? 그럼 네 번째. 얘가 더 작네? 그럼 세 번째니까. 이해돼? 그래서 요거 계산 어떻게 해? 6, 5. 왜? 여기가 2니까 2개만 쓰시면 돼요. 그죠? 분모는 2팩이 와야 되니까 2 곱하기 1이죠. 15가 정답이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네. 자, 질문 다 하셨죠? 그러면 진도를 나가 봅시다. 노트 다 있으시나?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거 확률인데 지난 시간에 그냥 조금 하다가 말았죠. 그죠? 조금 하다가 말았어.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 확률은 뭐냐면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하는 게 확률이에요. 그죠? 아무 조건도 없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들 중에서 조금 더 특별한 조건을 걸었을 때 경우의 수. 즉 아무것도 없는 경우의 수와 전체 경우의 수 대비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비가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게 확률이에요. 아시겠죠? 확률이에요. 많이들 이제 오해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보통 확률을 퍼센트로 말을 한단 말이야. 그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확률이 몇 퍼센트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확률은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퍼센트로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 분수로 얘기를 하고요. 드문 경우 소수로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 알겠어? 네. 그래서 확률.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을 구하라 하고 나올 거란 말이죠. 문제의 구조가 이래요.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때를 기준으로 딱 가르셔가지고 앞에가 뭐냐면 전체 사건, 때를 기준으로 뒤에가 뭐냐면 특정 사건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뭐뭐 할 때를 기준으로 앞에 나오는 말의 경우의 수 분해, 뒤에 나오는 말의 경우의 수를 하시면 확률이 구해집니다. 알겠어?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쓰실 때 기약분수로 나타내셔야 돼요. 알겠어? 약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알겠어? 네. 자, 그러면 특정 사건이랑 전체라는 말을 조금 더 파보면 전체라는 건 특별한 조건이 걸려있지 않은 모든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를 말을 하는데 특정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요 전체 경우의 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전체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전체 경우의 수가 크겠어?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크겠어? 둘 중에 뭐가 커? 분모가 크겠어? 분자가 크겠어? 뭐가 크겠어? 분모가 당연히 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전체 사건이 특정 사건보다 항상 큽니다. 그리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지? 문제에서 전체 사건이랑 특정 사건을 똑같은 걸 줄 수도 있잖아. 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보통의 확률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P라고 써요. P라고. 오케이? 뭐 probability의 앞에 약자 P를 따와가지고 확률은 영어로 P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요 확률 P는 최대값이 얼마야? 제일 크려면 몇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 보시면 몇 가지 나올 수 있을까요? 몇이 최대야? 1이 최대예요. 1. 그지? 맞아? 그래서 1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 이해돼? 그럼 몇이 최소일까? 0이 최소겠죠? 그래서 0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만약에 P가 0이면 절대 안 일어나. 만약에 P가 1이면 무조건 일어나. 알겠어? 확률이 0이면 절대 안 일어나는 일이고 확률이 1이면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어? 이해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자, 그래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확률을 P라고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확률이라는 거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이죠. 그죠?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가 될 수 있겠지, 그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푸시면 P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어떤 경우의 수분에, 전체 경우의 수분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약분해서 숫자로 나올 거야, 분수로 나올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어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유리 어떻게 할까? 1 빼기 P를 하시면 돼요. 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 빼기 P를 하시면 됩니다. 왜? 1은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이잖아. 그지?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빼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랑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하면 무조건 1이에요. 이해돼?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합치면 무조건 1이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쉬워요. 오늘 할 거는 자,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뭐냐면 2개 이상의 확률을 더한다라는 거예요. 2개 이상의 확률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 첫 번째 확률과 두 번째 확률을 더하는 거지. 언제 더할까? 우리 경우의 수에서도 덧셈 정리랑 곱셈 정리가 있었잖아. 그지? 언제 더했어? 언제 더했어? 언제 더했을까? 경우의 수도 더할 때가 있고 곱할 때가 있었어. 언제 더했어? 언제야? 언제 더했어? 경우에서 언제 더했지? 류아야, 언제 더했어? 따로따로 일어날 때 더했습니다. 언제 더하는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2개의 글씨가 왜 이래? 두 개의 사건이 따로따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했습니다. 그죠? 이해돼? 확률도 마찬가지야. 2개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따로따로 일어날 때 혹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 있으면 곱셈 정리 있죠. 얘는 뭐 하는 거냐면 2개 이상의 확률을 곱한다. 즉, 첫 번째 확률이랑 두 번째 확률을 곱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언제 곱하겠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혹은 영향을 미칠 때, 각각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때 일어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추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추출이 뭐야? 추출. 추출이 뭐야?
추출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추출하다. 뭐야? 시우야, 추출이 뭘까? 추출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추출하다. 추출의 뜻이 뭐냐면 무언가를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그죠? 뽑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출, 뽑는 건데 뽑는 거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비보건 추출. 두 번째는 뭐냐면 보건 추출. 보건 추출부터 갈까요? 뜻을? 보건 추출, 보건은 뭐야, 그러면? 보건. 보건의 뜻은 뭐냐면 다시 되돌려 놓는다라는 뜻이죠. 그죠? 다시 되돌려서 뽑는다라는 뜻이겠지, 그러면. 그죠? 그럼 비보건 추출은 다시 되돌리지 않고 뽑는다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비보건 추출은 뭐냐면 무언가를 뽑아서 뽑은 걸 다시 넣지 않습니다. 이해돼? 내가 뭘 뽑았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를 뽑았어. 확인했어. 다시 안 넣어. 이해돼? 보건 추출은 뭐냐면 뽑은 걸 다시 넣어. 알겠어? 주머니에서 공을 뽑아서 확인을 했어. 다시 주머니에 넣어. 이해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공을 또 뽑는 거야. 그러면 비보건 추출 같은 경우는 뽑아서 확인하고 갖다 버린다 그랬잖아. 그지? 주머니에 다시 안 넣어요. 이해돼? 그러면 확률을 구했을 때 분모가 줄어들어. 이따가 볼 수 있어요. 알겠어? 일단 알아놓으셔야 돼. 비보건 추출은 공을 뽑아서 다시 넣는 게 아니라 갖다 버리는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뽑을 때는 확률에서 분모가 줄어들어요. 왜? 전체 공의 개수가 줄어들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돼? 전체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어 있어. 왜? 앞에서 한번 보고 버렸기 때문에. 근데 보건 추출은 뭐냐면 분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알겠어? 왜? 보고 다시 집어 넣으니까. 다음번에 뽑을 때도 분모가 똑같아. 이해돼?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오늘 필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자, 문제풀이 가봅시다. 자, 1060번부터. 자, 1060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 실제로 확률을 구해 볼 거예요. 그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했냐면 뭐뭐 할 때로 구분을 하라 했습니다. 그죠? 때보다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고요. 때보다 뒤에 있는 게 뭐냐면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라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는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의 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어떻게 계산해? 주사위 하나당 경우의 수 얼마야? 6이에요. 6. 그죠? 그러면 주사위가 두 개니까 6이 두 개일 텐데 더할까? 곱할까? 곱해요. 왜? 동시에 던지니까. 그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는 누구냐면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랍니다. 그죠? 주사위 두 개의 눈을 더해서 8이 나오려면 뭐뭐 나오면 돼? 뭐뭐 나오면 돼? 특정 사건은 주사위 두 개의 눈을 더해서 8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돼요. 그죠? 경우가 뭐뭐 있어? 2, 6. 또 3, 5. 또 4, 4. 또 5, 3. 또 6, 2. 이해되시나요? 네. 서로 다른 주사이기 때문에 2, 6이 나오는 경우의 수랑 6, 2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달라요. 알겠어? 그래서 확률 구하시면 P는 전체 경우의 수는 36.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개야? 5개니까 36분의 5가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1064번. 5개의 문자 HOUSE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하게 나열할 확률은, 자, 뭐뭐 할 때로 또 끊어서 볼게요. 그죠? 때 앞에 전체 경우의 수 뭐야?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야?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00. 얼마냐면 120이죠. 맞아. 자, 그 다음에 특정 사건 갈 거야. 특정 사건은 뭐냐면 모음끼리 이웃해야 된대. 자, 이웃하는 거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웃하는 거? 묶어요. 그죠? 모음끼리 이웃한다 했으니까 여기서 모음이 누구야? 5, 6, 2. 얘네끼리 이웃해야 된다 했으니까 3개를 하나로 묶을 겁니다. 그죠? 여기는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문자가? 3개 있는 거니까 특정 사건은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해주고, 또 뭐 해야 돼? 또 뭐 해야 돼? 시우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제 뭐 해야 될까? What? 이 3팩 왜 나왔어? 응. 5U1을 5U1을 하나로 묶었으니까 지금 여기는 문자가 총 3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3팩을 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뭐 해줘야 돼?
5U1을 하나로 묶어서 여기 문자가 총 3개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3팩을 했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끝이 아니잖아. 그지? 뭐 해줘야 되죠? 이제 뭐 해야 돼? 5U1을 하나로 묶어서 총 3개의 문자가 있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3팩을 했어.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죠? 이웃하는 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5랑 U랑 2끼리 자리 바꾸는 거 3팩. 또 계산해 주셔야 되죠. 그죠? 알겠어, 시우야? 자, 요거 계산하시면 66에 36입니다. 그래서 확률 구하시면 전체 120분의 특정 사건 36. 기하분수로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기하분수 하시면 10분의 3이다. 자, 1068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할 때 방정식 AX는 B의 해가 자연수일 확률은, 자, 얘도 확률 구하라 했으니까 2개 구해야 돼요. 그죠? 때를 기준으로 나눠보시면 뭐뭐 할 때 앞을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2번 던지는 거니까 6 곱하기 6 해서 36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은 뭐야? 특정 사건은 뭐냐면 AX 플러스 B의 해가 자연수일 확률이에요. 그죠? 특정 사건은 뭐냐면 AX 플러스의 B의 해가 자연수인 겁니다. A는 뭐냐면 주사위 던졌을 때 첫 번째 나온 눈, B는 뭐냐면 두 번째 나온 눈이에요. 그죠? 자, 일단 AX는 B의 해는 어떻게 구해? 해가 뭐야? AX는 B 해 구하시면 뭐예요? X는 A분의 B 하시면 된다. 그죠? 이해돼? 그러면 얘가 지금부터 자연수여야 돼. A분의 B가 자연수이려면 첫 번째 던진 눈 분의 두 번째 던진 눈 했을 때 자연수이려면 A가 1일 때 B는 뭐뭐 나올 수 있어? 분모에 있는 A가 1일 때 B가 몇이면 A분의 B가 자연수가 될 수 있어요? 뭐뭐 될 수 있어? 다 1, 2, 3, 4, 5, 6 그죠? 자, A가 2일 때는 B가 뭐뭐 되시면 돼? 2, 4, 6. 자, A가 3일 때는 B가 3, 6, 9. 3, 6. 그죠? 자, 그 다음에 A가 4일 때는 B가 얼마 될 수 있어? 4. A가 5일 때는 5. A가 6일 때는 B도 6일 때 자연수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경우의 수가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이해돼?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 14개입니다. 그러면 확률 구하시면 전체 36분의 특정 14 하시면 18분의 7이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다. 자, 다음에 1071번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확률이 0인 것은, 확률이 0이라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 확률이 0이면 뭐야?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갖다가 확률이 0이라 그래요. 그죠? 자, 1번.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비길 확률 있어, 없어?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비길 수 있죠? 이해돼? 그럼 얘는 확률이 있는 거야. 자, 2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7 미만의 눈이 나올 확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없는 일이야? 주사위 던지는데 7 미만의 눈이 나와. 일어날 수 있는 일, 없는 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7 미만의 눈 나올 수 있어. 3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차가 6일 확률. 일어날 수 있는 일, 없는 일? 주사위에 있는 숫자 두 개를 뺐는데 6이 나와.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그죠? 제일 커봤자 5니까. 그러면 3번이 확률이 0이겠네. 그지? 자, 1074번. 준서를 포함한 8명의 후보 중에서 임의로 대표 2명을 뽑을 때 준서가 뽑히지 않을 확률을 구하랍니다. 그죠? 준서가 뽑히지 않을 확률을 구하래. 약간 익숙하죠? 그죠? 뽑히지 않을 확률. 뭐냐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P, 확률을 뭘 구해야 되냐면 준서가 뽑히는 확률을 구해요. 맞아? 우리는 준서가 뽑힐 확률을 구해서 정답으로 1-P를 쓸 거야.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뽑히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준서가 뽑힐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준서가 뽑혀야 돼. 전체는 뭐예요? 전체는 뭐야? 뭐 한대 지금? 뭐 할 때래? 8명의 후보 중에서 임의로 대표 2명을 뽑을 때래. 그지? 맞아? 8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했으니까 8P이든 8C이든 하시면 되는데 대표 2명이니까 P로 뽑아야 돼? C로 뽑아야 돼? 대표는 P로 뽑아? C로 뽑아? P로 뽑을까요? C로 뽑을까요? P는 순서가 중요해. C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뭘로 뽑을까? 지호야, 뭘로 뽑을까? C로 뽑아요. 그죠? 맞아? 저번에 알려드렸어요. 그죠? 첫 번째로 뽑는 사람을 회장, 두 번째로 뽑히는 사람이 부회장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뽑는 순서가 중요한 거야. 그지? 근데 대표는 그냥 2명 뽑으면 둘 다 대표니까 첫 번째로 뽑히든 두 번째로 뽑히든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전체는 8C2니까 계산하시면 8 곱하기 7을 2 곱하기 1로 나누시면 28입니다. 그죠? 다음에 특정 사건 우리 뭐야? 준서가 뽑혀야 돼. 그지? 준서를 포함한 8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데 준서가 반드시 거기 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문제를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고치시면 편하게 풀 수 있을까? 준서가 반드시 뽑혀야 돼. 반드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준서가 반드시 뽑혀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 준서가 반드시 뽑혀야 돼. 준서를 미리 뽑아 놓으면 돼요. 이해돼? 준서를 미리 뽑아놔. 굳이 8명 사이에 껴서 준서 뽑을 필요 없이 준서를 미리 뽑아. 그러면 문제가 몇 명 중에 몇 명 뽑는 걸로 바뀌는 거야? 7명 중에 1명 뽑는 걸로 문제가 바뀌어요. 이해되시나요? 준서를 미리 뽑았으니까. 그러면 특정 경우의 수는 얼마냐면 7명 중에 1명을 뽑는 거죠. 7C1은 7이다. 그지? 그러면 P는 준서가 반드시 뽑히는 경우의 수는 28분의 7 해서 4분의 1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준서가 뽑히지 않을 확률이니까 1-P 계산하셔서
4분의 3이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길게 하시고. 자, 108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적어도 1개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랍니다. 적어도 1개는 검은 공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지금 공을 2개를 뽑을 건데 적어도 1개는 검은 공이어야 된대. 그러면 2개 뽑을 때 검은 공이 1개여도 되고 2개여도 되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검은 공이 1개만 뽑힐 때의 확률이랑 검은 공이 2개만 뽑힐 때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돼. 그지? 이해돼? 여기까지? 근데 그러면 확률을 2번 구하셔야 되는데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지? 적어도는 어떻게 풀면 돼? 적어도 1개는 검은 공의 반대말이 뭐야? 시우야, 반대말이 뭐야? 적어도 1개는 검은 공의 반대말이 뭘까? 1개 빼고 모두 검은색. 1개 빼고 모두 검은색? 적어도 1개 검은색이라는 말은 검은색이 1개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돼. 그거의 반대말이 뭐죠? 뭘까? 검은색이 1개도 없다. 검은색이 1개도 없다. 전부 다 흰색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거냐면 확률을 2번 구하기보다는 한 번 구할 건데 이 확률은 뭐냐면 모두 흰색일 때 확률을 구해서 정답으로 1-p를 해서 쓸 거야. 이해돼? 이러면 한 번만 확률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해되시나? 이해돼? 네. 자, 그럼 구할 거예요. 전체는 뭐야? 전체는 흰 공 4개, 검은 공 3개 중에서 임의로 2개를 뽑는 게 전체예요. 그죠? 그러면 총 몇 개야? 7개 중에서 임의로 2개를 뽑아. P로 뽑아? C로 뽑아? 얘 뭐 그냥 뽑는 거니까 C로 뽑으시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계산하시면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누시면 되니까 21 나오시면 돼요. 요게 전체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은 뭐야? 특정 사건은 전부 다 흰 거만 뽑아야 돼. 이해돼? 흰 거에서만 2개를 뽑으셔야 돼요. 흰 게 총 몇 개냐면 4개. 중에서만 2개를 뽑으시면 되지. 그지? 그럼 얘는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 하셔가지고 6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 P는 21분의 6이니까 7분의 2가 나오시면 되겠죠? 이해돼? 그러면 정답은 1-P 해서 7분의 5가 나오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적어도 1개는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이 1개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는데 2번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반대말 전부 다 흰색이다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시면 얘는 뭐야? 전부 다 흰색일 리는 없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돼? 즉 적어도 1개는 검은색이다. 이해되시나요? 요렇게.
자, 1085번.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3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랍니다. 그죠? 자, 이거 전체부터 한번 가볼까요? 전체는 뭐냐면 1부터 30까지의 카드 30장 중에서 한 장을 뽑는 거야.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 30이에요. 이해돼? 30개 중에서 한 장 뽑는 거니까 30이야. 그때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자, 5의 배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1부터 30 중에 5의 배수 몇 개 들어가 있어? 몇 개? 1부터 30까지 5의 배수 몇 개? 30을 5로 나누시면 되니까 6개예요. 그죠? 7의 배수 몇 개? 30을 7로 나누면 되니까 4개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1부터 30까지의 카드 중에서 한 장 뽑을 때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전체 30분의 6 해가지고 5분의 1이야. 이해되지? 7의 배수는 전체 확률 30분의 7의 배수 4개니까 30분의 4 해서 15분의 2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랑 7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더할 거야, 곱할 거야? 더할 거야, 곱할 거야? 더할까, 곱할까? 더해요. 왜 더하죠? 왜 더하죠? 또는이라서? 맞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만 읽고도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해. 얘는 마지막에 더할 거다, 곱할 거다를 느낌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문제에서 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는은 무슨 얘기냐면 따로따로 일어난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한 방에 일어날 수 없잖아. 한 장만 뽑는데 5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가 있는 7의 배수인 거 35 있을 수도 있지만 35는 지금 여기에 없어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확률을 더해 주시면 정답이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정답은 5분의 1 더하기 15분의 2 통분해서 하시면 되죠? 15분의 5니까 3분의 1이 정답이다. 자, 1091번. 각 면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팔면체를 2번 던질 거예요. 요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지? 첫 번째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수가 3의 배수고 두 번째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수가 소수일 확률을 구하랍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자, 정팔면체 주사위를 던질 거야. 그지? 첫 번째 던질 때는 3의 배수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던질 때는 소수가 나와야 돼. 이해돼?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가봅시다. 얘는 마지막에 확률을 구해서 더할까 곱할까? 얘는 더할까 곱할까? 문제만 읽고 한번 느낌이 올까요? 얘는 마지막에 가서 확률 두 개를 곱할까 더할까? 시우야, 곱할까 더할까? 곱하는 거야. 왜 곱하는 걸까, 얘는? 둘 다 성립해야. 둘 다 성립해야. 뭐 그것도 비슷하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연속적이어야 되니까. 그죠?
이해돼? 이어서 일어나야 돼. 첫 번째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와야 되고 뒤이어서 두 번째 던졌을 때는 소수가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건 바로 가볼까? 정팔면체 주사위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정팔면체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8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3의 배수 몇 개? 2개. 이해되니? 그럼 4분의 1이야. 자, 그 다음에 소수가 나올 확률. 정팔면체니까 분모는 8. 소수. 1부터 8까지 중에 소수 몇 개? 4개. 그래서 2분의 1.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8분의 1이죠. 됐어? 연속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곱하는 거다. 알겠지? 자, 1096번. A 상자에는 당첨 제비 3개를 포함하여 8개의 제비가 들어있고 B 상자에는 당첨 제비 4개를 포함하여 15개의 제비가 들어있다. 두 상자에서 임의로 각각 1개씩 제비를 뽑을 때 A 상자에서만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을 구하랍니다. 그죠? 자, A에서 제비를 뽑을 때 당첨될 확률 얼마야? A 상자에서 당첨될 확률 얼마야, 얘들아? A 상자 제비 총 몇 개 있어? 8개.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8개 있겠지, 그지? A에서 1개를 뽑을 때니까 8개. 중에서 당첨되는 거 3개니까 8분의 3이죠. 이해돼? 자, B 상자는 당첨될 확률이 얼마야? 15분의 4. 그지? 근데 우리의 문제의 조건은 뭐냐면 A만 당첨이 돼야 돼. 맞아? A만. 그럼 어떻게 해? 두 개의 상자에서 제비를 뽑을 건데 A 상자에서만 당첨이 돼야 돼. 그지? 맞아? 그러면 A 상자 당첨될 확률은 8분의 3이라고 우리가 구해놨는데, 그지? B 상자는 당첨되면 안 되니까 B 상자 당첨 안 될 확률은 얼마야? 15분의 11이죠? 이해돼? B 상자 당첨될 확률이 15분의 4니까 당첨 안 될 확률은 15분의 11이에요. 그죠? 그러면 A 상자는 8분의 3으로 당첨, B 상자는 15분의 11로 당첨 안 됨을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곱해야 됩니다. 이해돼? 왜?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니까. 이해돼? 계산만 잘 하시면 되죠? 약분하시면 되죠? 40분의 11이 정답입니다. 이해되시나요? A만 당첨돼야 되니까 A가 당첨될 확률에다가 B는 당첨 안 될 확률을 곱하면 정답이죠. 자, 1110번. 어떤 오디션에서 두 참가자 A, B가 본선에 진출할 확률이 각각 9분의 2, 7분의 1이랍니다. A는 9분의 2, B는 7분의 1. 적어도 한 명은 본선에 진출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죠? 잘 봐. 적어도 한 명은 본선에 진출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가 본선에 진출해도 괜찮고요. 그죠? B만 본선에 진출해도 괜찮고 혹은 A, B 둘 다 본선에 진출해도 괜찮아. 맞아? 근데 이러면 확률을 총 몇 번 구해야 돼? 몇 번 구해야 돼? 류아야, 이러면 몇 번 구해야 돼? 어?
A만 진출해도 괜찮고 B만 진출해도 괜찮고 둘 다 진출해도 괜찮아. 그럼 몇 번 구해야 돼? 3번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 본선에 진출한다의 반대말이 뭐야? 적어도 한 명이 진출한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모두 진출을 못한다가 반대말이 되겠지. 그지? 이해돼? 그러면 이거 구해서 1에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즉 확률을 한 번만 구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복잡하게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한 방에 구해서 전체 확률에서 빼겠다. 그죠? 그러면 둘 다 진출 못해야 되니까 A가 진출 못할 확률 얼마야? 9분의 7. B가 진출 못할 확률은? 7분의 6. 곱해 더해? 곱해요. 왜? 둘 다 진출 동시에 못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약분 잘 하시고 3분의 2다. 그럼 얘가 뭐냐면 A, B가 둘 다 본선에 진출하지 못할 확률이 3분의 2야. 그지? 그러면 전체 확률 1에서 요 3분의 2를 빼주시면 3분의 1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뭐뭐가 담겨 있다는 얘기야? A만 진출할 확률, B만 진출할 확률, 둘 다 진출할 확률이 전부 다 더하면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1110번의 정답은 3분의 1이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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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에 시작할게요. 자, 이어서 문제풀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 1105번. A 주머니에는 검은 공 3개, 빨간 공 2개가 들어있고요. B 주머니에는 검은 공 2개,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다. 두 주머니에서 임의로 각각 한 개씩 공을 꺼낼 때 두 개의 공의 색이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랍니다. 요거 어떻게 하는 걸까? 좀 어려워졌어요, 문제가. 그죠? 주머니가 A도 있고 B도 있고 A에는 검은 공 3개, 빨간 공 2개, B에는 검은 공 2개, 빨간 공 3개. 그래서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를 꺼낼 건데 꺼내놓고 보니까 두 개의 색깔이 서로 달라야 돼.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A 주머니에서 검은색 공을 뽑은 거랑 B 주머니에서 빨간색 공을 뽑았을 때 이해돼? 요때 확률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A 주머니에서 빨간색 공을 꺼냈고 B 주머니에서 검은색 공을 꺼냈을 때 확률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이해돼? 이 확률, 왼쪽에 있는 확률과 오른쪽에 있는 확률은 당연히 달라요. 이해돼? 왜냐면 AB 주머니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와 빨간 공의 개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확률과 오른쪽에 있는 확률은 달라. 그럼 두 개의 확률을 구해서 곱할까 더할까? 곱할 거예요, 더할 거예요? 왼쪽은 A에서 검은색, B에서 빨간색 뽑았어. 그지? 그러면 두 주머니에서 각각 뽑은 공의 색깔이 달라.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A 주머니에서 빨간색 뽑았고 B 주머니에서 검은색 뽑았어. 그럼 얘도 각각의 주머니에서 뽑은 공의 색깔이 서로 다른 게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 확률과 이 확률을 구해서 더할까 곱할까? 더해요. 그죠?
그걸 알아야 돼. 더해야 됩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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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더해? 왜 더할까? 시우야, 왜 더할까? 왜 더하는 걸까, 얘는? 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 더해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를 따져봐야 돼. A에서 검은색, B에서 빨간색과 A에서 빨간색, B에서 검은색을 뽑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생각해보시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각각의 사건이 각각의 사건에다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잖아. 그지? 이해돼? 자, 그러면 갈게요. 자, A에서 검은색 뽑을 확률 얼마야? 5분의 3. B에서 빨간색 뽑을 확률은? 5분의 3. 더하기 A에서 빨간색 뽑을 확률? 5분의 2. 곱하기 B에서 검은색 뽑을 확률? 5분의 2. 그죠? 그러면 25분의 9 더하기 25분의 4 하니까 25분의 13이 정답입니다. 됐죠? 자, 1109번 7장의 당첨권을 포함하여 총 20장의 경품 응모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수정이가 임의로 한 장을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에 혜선이가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수정이만 당첨권을 뽑을 확률은? 자, 수정이만 뽑아야 되니까 수정이는 당첨을 뽑아야 되고요. 그죠? 혜선이는 당첨을 뽑으면 안 돼. 오케이? 차례대로 가볼게요. 수정이는 당첨이 돼야 돼. 수정이가 당첨될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20분의 7이야. 그지? 자, 그러면 수정이가 당첨권을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데, 그지? 다시 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에 혜선이가 뽑을 때는 응모권이 총 몇 장이야? 20장이에요. 총 20장이에요. 그지? 이해돼? 원래는 뽑으면 다시 버리는데 얘는 다시 넣었어. 그러면 그대로 총 응모권이 20장이 유지가 되죠. 그죠? 이해돼? 이걸 갖다 뭐라 그래? 복원 추출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지? 분모가 변하지 않는 걸 복원 추출이라 한다 그랬어요. 근데 혜선이는 당첨이 되시면 안 되잖아. 그럼 혜선이는? 그럼 혜선이는? 확률이 어떻게 돼? 20분의 13. 이해돼? 자기가 뽑아서 다시 넣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정이가 처음에 뽑았어. 뭘 뽑았냐면 당첨물 뽑았어. 근데 당첨을 다시 집어넣는 거니까 처음 상태 그대로야. 혜선이가 뽑을 때. 그지? 이해되니? 그러면 처음에 수정이는 당첨을 뽑아야 되니까 총 20장 중에 당첨 7장 뽑으셔야 되고, 혜선이는 처음 상태 그대로인 거에서 총 20장 중에 당첨 아닌 거 13장을 뽑으시면 돼. 이해돼? 곱하면 정답 나오겠죠? 400분의 91. 자, 1113번 15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50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제품을 한 개씩 2번 꺼낼 때 2개 모두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단 꺼낸 제품은 다시 넣지 않는다. 2번 꺼낼 거야. 한 개씩 2번 꺼낼 거예요. 하나 꺼내고 또 하나 꺼내고, 그때 꺼낸 제품은 다시 넣지 않는데 2개 모두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자, 첫 번째로 뽑을 때 불량품이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야? 50분의 15예요. 그죠? 전체 50개 중에 불량품이 15개 들어있다 했으니까 확률이 50분의 15야. 그지? 그럼 두 번째로 뽑을 때는? 49분의 14. 왜? 꺼낸 걸 다시 안 넣어. 그지? 처음에 불량품을 뽑았는데 그걸 다시 안 넣을 거란 말이야. 그죠? 이해돼? 그러면 전체 수량이 50에서 49개로 줄어들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원래 15개 있던 불량품 중에서 하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14개가 남았잖아.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그러면 이것도 계산만 잘 하시면 끝이야. 자, 여기서 약분을 하시고 계산하시면 끝입니다. 35분의 3이다. 됐어? 자, 1117번.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해서 7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채은이가 먼저 임의로 1개를 뽑은 후 재용이가 1개를 뽑아요. 채은이가 먼저, 재용이가 나중. 그때 재용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래. 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데요. 그죠? 비보건 추출이죠? 뽑은 거는 다시 넣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 어떻게 구해? 재용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어떻게 구해요? 봐봐. 문제 다시 읽어보시면 재용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야. 그지? 무슨 얘기냐면 재용이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아니야. 맞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채은이는 당첨을 뽑아도 되고 꽝을 뽑아도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채은이는 당첨돼도 상관없고 당첨 안 돼도 상관이 없는데 누구는 당첨이 돼야 되냐면 재용이는 당첨이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2개야. 채은이도 당첨이 되고 재용이도 당첨이 될 때. 근데 이번에는 채은이는 당첨이 안 되고 재용이만 당첨이 됐을 때 2개를 구하셔야 돼요. 이해돼? 왜냐면 확률이 다를 거 아니야. 왜 달라? 채은이가 뽑아서 안 넣는다며. 이해돼? 그러면 채은이가 앞에서 뭘 뽑아서 버리느냐에 따라서 재용이가 당첨될 확률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해돼? 첫 번째부터 갈게. 첫 번째로 채은이가 뽑을 거야. 채은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7분의 3. 뽑고 버렸어. 그럼 재용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6분의 2. 곱하시면 되겠죠. 그죠? 왜? 연속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곱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7분의 1이네요. 그죠? 자, 다음에 채은이는 당첨 제비를 안 뽑아. 확률 얼마야? 7분의 4. 재용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얼마야? 6분의 3. 다른 게 보이시나요? 채은이가 당첨을 뽑냐 당첨을 뽑지 않느냐에 따라서 재용이가 당첨을 뽑을 확률이 늘어났어요. 이해돼? 요거 계산하시면 7분의 2야. 이해돼? 그러면 2개 나왔네? 곱할까 더할까? 더해요. 왜냐면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채은이가 당첨인 것도 뽑고 당첨 아닌 것도 뽑을 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7분의 3이 정답이다.
자, 1121번. A, B 두 사람이 1회에는 A, 2회에는 B, 3회에는 A, 4회에는 B의 순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그지? 그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3보다 작은 눈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나 2가 나오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기는 거야. 이해돼? 룰 이해되세요? 규칙 이해돼? 그때 4회 이내에 A가 이길 확률을 구하래. 맞아? 게임을 4번 하기 전에 주사위를 4번 굴릴 때까지 A가 이길 확률을 구하래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근데 순서를 보시면 A가 먼저 던지잖아. 그지? 맞아? 만약에 여기서 A가 주사위를 딱 굴렸는데 1이나 2가 나왔어. 그럼 그 자리에서 이기는 거야. 이해돼? 맞아? 근데 이제 A가 이겨야 돼. A가 이겨야 돼. 근데 여기서 A가 만약에 1이나 2를 못 뽑았어. 맞아? 그 다음으로 A가 이기려면 여기서 B도 주사위를 굴렸을 때 1이나 2가 나오면 안 돼. 이해되세요? 왜냐면 A가 이겨야 되니까. 맞지? 그 다음에 A가 이기려면 세 번째 차례에서는 1이나 2를 뽑아야 돼. 맞아? 그러니까 A가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A가 첫 번째에서 1이나 2를 뽑던지 아니면 A가 세 번째에서 1이나 2를 뽑아야 돼요.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A의 승리 조건 이해되세요? 자, A가 첫 번째 차례에서 이기려면 확률이 얼마야? 첫 번째 게임 시작했는데 A가 바로 이겨야 돼. 그지? A가 첫 번째 차례잖아. 그지? A가 주사위를 굴려. 그럼 1 또는 2가 나와야 돼. 확률이 얼마야?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이해돼? A가 시작하자마자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A가 세 번째 차례에서 이길 확률은? 아까 설명드렸죠. 첫 번째에서 A가 1이나 2 말고 다른 걸 뽑아야 돼. 그지? 확률 얼마? A가 1 또는 2를 뽑을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뽑을 확률은 얼마? 3분의 2. 맞아? 첫 번째 차례에서 1이나 2를 못 뽑았어, A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례에서 B도 다른 거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1이나 2 말고 다른 걸 뽑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확률이 똑같이 얼마냐면 3분의 2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맞아? 곱하셔야겠지? 왜? 연속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A의 차례가 됐는데 여기서 이겨야 되니까 확률 얼마? 3분의 1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그러면 얘는 27분의 4가 되시면 되겠지. 맞아? 4회 이내에 A가 이기라고 했는데 4회는 B의 차례니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4회 이내니까 A가 이길 수 있을 때는 첫 번째랑 세 번째. 이해되시죠? 그러면 A가 첫 번째로 이길 확률 3분의 1이랑 세 번째 턴에서 이길 확률 27분의 4를 더해주시면 정답이죠. 이해돼? 왜 더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A가 첫 번째 턴에서 이기는 확률이랑 첫 번째 턴에서 이길 때랑 세 번째 턴에서 이길 때가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더해주시면 되겠죠. 지호야 이해돼? 이해돼? 이해 안 되면 말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 됐어? 자, 여기까지 하시면 확률 문제풀이가 끝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뭐 하시냐면 집에 가세요. 집에 갑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더 할까? 왜 이렇게 반응들이 시원치 않아? 오랜만에 일찍 끝내주는데?
더 수업하고 싶니? 하려면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집에 가고 싶어? 시우야 집에 가고 싶어? 네. 오늘 다원중 친구들이 시험 보는 중이라서 못 왔어. 그래서 일찍 끝내드리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일찍 봤기 때문에 아마 하루밖에 못 쉬셨을 거예요. 그죠? 아니니? 하루 쉬었지, 하루. 이틀 쉬었어? 하루 쉬었어? 아마 하루 쉬었을 거예요. 딱 시험 보는 당일날만. 그지? 시험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못 쉬셨으니까 오늘 시간 좀 빨리 끝난 김에 한 20분 정도 빨리 끝내드렸어요. 아시겠죠? 네. 숙제는 카톡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하세요. 꼼꼼하게. 그리고 숙제는 다운중 학생들 고려해서 금요일부터 시작이에요. 금요일부터. 알겠죠? 금, 토, 일, 월 4일치만 내줄 거니까 금요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가세요.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